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터TV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의 타이틀 제목이 국장의 시간이 온다. 예, 너무 설레이는 말이죠. 사실 뭐, 국장은 탈출해야 된다. 뭐, 그쵸? 예, 그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매우 매우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시황쌤이지요.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돌아설 것인가. 역시 금투세가 일단 관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미국의 대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역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동안 가져다 주면서 매우 매우 그쵸? 전 세계 거의 뭐 꼴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 지금은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될 때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많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눌렸죠? 예, 오히려 기회다. 그쵸? 예,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시장 분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주 11월 들어서자마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제는 국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미국의 대선이 끝난 건 아니고 지켜봐야 된다. 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웨스탁은 좀 더 많은 수익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제가 시장쌤입니다, 여러분들. 네,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런지 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이면 알려드립니다. 일단 뭐 금투세, 이제 확실한 건 일단 금투세가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제 민주당이 열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폐지로 결론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유는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계속 대선 대통령 후보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주식 인구들을 1,400에서 1,500만 명인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도 사실은 이 명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국내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일단은 명분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나름 욕심이 있겠죠. 이 1,500만 명의 주식 인구들을 외면해서는 사실상 네. 뭐 아무리 뭐 시장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당내에서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시간을 좀 끌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오늘 11월 들어서자마자 결론이 났다는 부분은 우리 증시에 매우 매우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유예도 생각을 했었는데 유예를 하면 또 몇 년 뒤에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아주 좋아지고 정말 투자하기 좋고 뭐 이런 시장이 됐을 때는 그때 다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뭐 꼭 뭐 세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국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전체 우리 시장을 오늘 반등하게 하는 큰 호재로 작용했다. 정말 중요한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요거죠. 미국의 대선. 정말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는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거의 뭐 50%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분도
바보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바이든한테 졌을 때 왜 졌을까라고 했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밀렸다는 것이죠. 뭐 국내도 뭐 우리나라도 좀 네, 뭐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요번에는 트럼프도 정말 본인도 사전 투표하면서 사전 투표를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언제 마켓 사이트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뭐 초질과 해리스가 우세할 거다 당선 가능성 사실 좀 더 높게 보고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영상을 뒤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전 투표를 했는데도 결과가 20% 넘게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11월 5일 당일날 좀 차이가 좀 좁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엔 공화당에서도 많이 사전 투표를 격려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원래 전통 공화당 지지자들, 그죠? 나는 공화당이야 라고 원래 이런 분들도 해리스한테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화당원이 이전에 미국인이다. 그죠? 미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리스. 그리고 어쨌든 민주주의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또 고령 좀 이슈도 있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너무 말하는 게, 그럼 정치인이면 좀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해석해서 들으면 정말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는 한때는 이게 66%, 그 30 몇 프로 이렇게 더블 차이까지 났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폴리마켓 말씀드렸죠. 이거는 베팅 사이트고 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큰 손들이 이쪽에 많이 베팅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 좀, 그, 미국의 대선 판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가 딸렸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0월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러려니 해야 된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도 뭐, 하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판세에 영향 끼칠 수가 없다. 왜? 이미, 마음이 굳혀진 사람들은 이미 사건 하나 더 터진다고 해서 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예전에 이제 힐러리가 워낙 이제 대세론이 강했다가 트럼프한테 역전이 됐잖아요. 그죠? 10월부터 2016년도 16년도 10월부터 좀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더니 결과가 이제 트럼프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뭔가 이런 거에 능합니다. 뭔가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좀 능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해리스가 뭐 대세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불거졌으면 트럼프가 어떻게든 이거를 아마 뒤집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물론 해리스가 좀 더 낫다. 그리고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해리스가 돼야 더 좋은 이유는 뭐 최근에 뭐 주말에도 얘기했었지만 방위비 그죠? 분담금을 해리스는 충분히 한국이 많이 내고 있다. 그죠? 이번에 합의한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저 남의 나라 그때 동맹국가한테서 뺏어와서 물론 이게 뭐 좋게 미국 시민들은 일부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대해서는 과연 이 동맹 관계가 얼마나 유지될까? 물론 당연히 한국은 이러든 저러든 미국과 한편이긴 합니다만 좀 이반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뭐 당장 뭔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쵸? 아니, 오늘은 배불렀는데 내일부터 쫄쫄 굶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매일 조금씩 매일 든든하게 먹는 게 낫죠. 그래서, 뭐 당장은 트럼프께 뭔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불량식품 같은,
그죠? MSG 같은 그런 성격들이 많습니다. 뭔가 지속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민주당이 조금 약간 PC주의, 뭐 좌파, 뭐 이렇게 해서 좀 거슬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죠, 좀. 그리고 뭐 그걸 적극 지지한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자유를 좀 더 좀 보장해 준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러게 막 마치 그런 거를 막 다 몰고 가는처럼 그렇게 하는데 좀 그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좀 냉철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해리스가 그 공화당의 정통 공화당의 어떤 그 반트럼프 분위기 이거 무시 못합니다. 공화당 정말 대대로 공화당을 지지해왔고 그 출신 가문들이고 그런 분들도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는 물론 해리스가 잘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게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역시 트럼프에 대한 친트럼프냐 반트럼프냐 트럼프에 대한 어떤 네 어떤 요런 판결 요게 더 우세하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폴리마켓 같이 요거는 이제 자기 내 돈으로 그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 자금, 기부금 여기서는 소액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아니죠, 사실. 소액 기부금자들이 해리스한테 많이 좀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쌓이고 쌓여서 더블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해리스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았어요. 왜? 국내도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집권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 중산층 미드 클래스라든지 뭐 어쨌든 그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리스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뭐 트럼프가 조금 약간 좀 과거 지향적이긴 합니다만 해리스 쪽 이쪽을 보면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우리가 부러운 측면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근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부각시키고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너무 초라해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제가 마켓 인사이트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요. 어쨌든 폴리마켓은 이거 베팅 사이트입니다. 그죠?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우세거나 그리고 오하이오가 여기 원래 빨갛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여기도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개표 결과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차피 시간도 다 됐고 저도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동안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그 힐러리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초접전으로 가야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이제는 뭐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판세를 더 이상 뒤집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이 되고 있죠. 계속 음봉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그래서 뭐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뭐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의 관점이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분이 대통령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전 세계가 너무 곤란해진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좋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보호무역주의, 관세,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뭐 중국을 더 때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불확실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는 네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과히 좋을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고용 보고서 발표됐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사실 여기 쇼킹했습니다. 그쵸? 뭐 원래 뭐 10만 건 예상 증가할 거 예상인데 뭐 12,000건 이거는 뭐 쇼킹 그 자체였는데 역시 뭐 미국의 10월에 허리케인 태풍이 2개 있었죠. 그리고 뭐 보잉 뭐 요 파업도 있었고 뭐 여파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한때가 너무 좋으면 이게 들쭉날쭉하죠. 고용지표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중간적으로 봐야 된다.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GDP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경기 침체는 아니죠. 어쨌든 한번 쇼킹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실업률이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어요. 4.1. 그러면서, 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해진 건 하나가 있죠. 역시 페드와치 FOMC가 11월 7일에 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뭐 그냥 그대로 동결 확률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동결 확률이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99.9%, 그래서 0.25% 베이비 컷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가는 게 좋다, 그렇죠? 갑자기 뚝뚝뚝뚝 갑자기 너무 많이 금리가 내려도 뭔가 경제가 불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시장이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물론 뭐 변동성을 활용해서 그 매매 트레이딩도 가능합니다만 그럴 때는 좋은 것만 좋죠. 안 좋은 거는 무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정말 증시에는 더 좋다. 금융시장은 이런 걸 사실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에 FOMC에서 그리고 뭐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 그냥 사실 뭐 금리 인하는 이제 당장은 이제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둘 다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 그리고 뭐 전 세계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 조금은, 그쵸? 다시 뭐 이렇게 급등하는 했다가, 다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은 좀 더 내려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해줬고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청산되는 흐름에서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예측에서 크게 음봉을 나타내줬지만 다시 시장이 해리스의 분위기로 바뀌면서 점진적인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점진적인 상승이 좋다. 그렇죠? 그 안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많이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 뭐 어쨌든 금요일 날 이제 아마존 음봉이 합니다만 어쨌든 6% 아마존의 실적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판매 이런 게 살아있는 거죠. 아마존은 어쨌든 인터넷 쇼핑 원래는 이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소비도 살아있고 그리고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성장 그래서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인공지능의 어쨌든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수능에서 이제 반도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이쪽에 열기가 매우 뜨겁다. 그러니까 뭐 그런 수능을 봤을 때도 그죠? 우리 뭐 학생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같이 보시죠.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좋을까? 역시
반도체, 인공지능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투자만 많이 들어가고 이게 뭐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요번 이제 3분기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입니다. 유가는 뭐 주말에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물론 뭐 본토를 공격하는 건 아니고 뭐 이라크에서 뭐 할 수 있다. 뭐 얘기했었는데 뭐 막판에 뭔가 또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뭔가 누군가는 움직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이제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게 판세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란이 아니 그동안 잘 침묵해 거의 뭐 그냥 형식적인 그런 반격만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뭘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은 뭔가 이제 또 뭔가 마지막 뭔가를 꼼수를 부려보고 싶은 그런 자들이 버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뭐 유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크게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입니다. 뭐 일본은 니케이는 이제 오늘 뭐 휴장이고요. 나머지 뭐 사실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뭐 중국이 조금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역시 금투세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의 시간이 왔다. 그죠? 전 세계 시장이 뭐 미국 시장 뭐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인공지능, 반도체, FOMC, TSMC, 파운드리 뭐 이에서 뭐 대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전 세계 1위 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도 경기 부양하면서 매우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만 못 올랐죠. 이제 뭐다? 국장의 시간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 인생 역전에 저 대박 기회가 옵니다. 그죠? 사실은 이런 것들 다 예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괜히 뭐 근거 없이 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미리 얘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 미리 막 먼저 말만 떠버려 버리면 이거 될 것도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 예상을 그렇게 하지만 대응을 그렇게 이제 가져가지만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미리 떠버려 버리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돈, 금융 이런 쪽은 뭔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할 때 더 이상 이제 이제 뭐 이제 판세를 바꿀 수 없어 이제 그럴 때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인생 역전의 대박의 기회가 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금투세 그리고 이번 주 금리 인하 물론 미국 대선은 그래도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저도 일단은 뭐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거 금투세만 하더라도 그죠? 시장이 올라갈 이유는 충분하죠. 그동안 금투세 불확실성 때문에 좀 눌려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눌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떠냐면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나는 지점이 왔는데 이제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 하락할 일은 없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워낙 한국 경제에 크게 좀 좋은 영향보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물론 그러더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웨스탁은 저는 시황쌤은 대응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좋을 수가 없다라고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맹국을 좀 챙겨주는 해리스가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네. 그래서 물론 뭐 코스피도 좋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투세. 그동안 이제 이게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우리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주식을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금리 고금리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금투세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국 시장 가뜩이나 한국 시장 좀 난이도도 높고 어려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세금까지 매기면 굳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정말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 나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코스닥으로도 시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저는 뭐 초지일관 이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 네 이렇게 했지만 또 시장 뭐 한때는 뭐 트럼프가 대세다 그죠? 예,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예,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또는 친환경 이쪽이 좀 많이 눌려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몰라 확인해야 되네 그죠? 확인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약간 상승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에 의미 있는 상승은 일단 나왔어요. 음.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면 좀 늦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요. 그건 뭐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가이드만 드린 겁니다. 제가 잘 맞췄다, 잘 맞춰왔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조금 베팅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왜냐면 뭐 우리가 위험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일단 떠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도 뭔가 참고하고 그죠? 그래도 제가 뭐 어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좀 늦을 수는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테이킹 해야 된다. 그죠? 리스크는 그게 어쨌든 속성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리스크가 커야 들어오는 거 많다. 그죠? 근데 만약에 다 확인하고 리스크가 없어. 근데 들어가면 먹을 게 적죠. 물론 그때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리턴, 수익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동을 보면 역시 이제 그 선물로 일단 먼저 선물로 해서 이렇게 지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이 뭐 지금 소량 매수이지만 오늘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매도예요. 근데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거 사고 있다.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요 섹터가 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이쪽이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쪽도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또 이거 좋죠 그죠? 이게 지금은 음, 반신반의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직도 트럼프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어, 그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이게 뭐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트럼프가 될 거야. 어차피 뭐 트럼프야. 이런 분도 아직 많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우리한테 기회예요. 어쨌든 간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는 거의 뭐 확실하게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당연히 친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 미디어가 너무 해리스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이미지만 자꾸 퍼뜨리는 게 있어요. 왜? 장점도 매우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좀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너무나도 초라진다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워야지 안 좋은 것만 계속 답습할 수는 없죠. 그런 점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량 매수이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거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선물로 이제 지수는 상승 중이고 상승에 베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상승하는데 좀 제한적이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좀 추세를 바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는 돌아설 때는 됐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시장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의 문제이기도 했다. 충분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쉬운 건 역시 수급이죠. 외인 수급이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종목들, 섹터를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에코프로 BM, 그죠? 코스닥이 지금 3% 이상 급등 중이에요. 그죠? 이게 누가 올라갔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물론 에코프로 그룹을 제가 적극적으로 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 또는 2차전지에서 또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오늘 급등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많이 좀 늘렸죠. 그리고 금투세까지 이제는 폐지가 확정이 된 마당에 이제는 그동안 이제 공매도도 남아 있잖아요. 이제 공매도도 청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인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눌렀잖아요. 그죠? 캐즘이다 뭐다 그죠? 전기차 화재다, 누를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모든 악재가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예. 3분기도 실적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거는 호재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역시 전기차, 저가 차량, 요거,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는데 선봉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건 맞죠. 그죠? 2차전지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정말 친환경, 그러니까 바이든보다 오히려 해리스가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좋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립니다. 역시 이것을 해리스의 당선을 확인하고 들어가냐 아니면 미리 들어가냐, 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매동은 이미 들어갔어요. 베팅이. 그래서 6개월 누적이죠. 6개월 누적을 이미 그 매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이제 돌아서고 있다. 역시 그동안 이제 공매도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청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역시 쌍바닥입니다. 완전히 쌍바닥에서 또 반등 해줬고요. 2차전지. 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엔터 쪽도 좋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면 아마존이 있었고 메타가 있었고 구글이 있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가 많이 눌렸던 이유가 있죠. 네이버, 엔터 역시 이제 현 정부가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좀 언론이라든지 좀 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성장하는 섹터이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컴이죠. 여기도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5일선 지켜주면서 급등 있으시고 다시 또 상승해주는 흐름. 역시 금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M이요. 아까 엔터 보여드렸다시피 YG가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 급등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SM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중국이 최근 게임 판호도 내주고 있고 조금 좀 유화적인 좀 제스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엔터가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주고 SM이 121선을 넘었어요. 요런 YG뿐만 아니라 SM, JYP, 하이브 이렇게 엔터줄도 상승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레몽레인이 오늘의 어떤 특징주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실적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정재죠? 이정재
이분이 뭐 레몽레인의 어떤 주주로서 여기 되어 있고 최근에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재 하면 또 이제 오징어 게임이죠. 시즌 2가 조만간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뭐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에서도 뭐 급등한 종목들이 많죠. 이제는 레몽레인이 아마 그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정재가 주연이고 그리고 여기 대주주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레몽레인이 오늘 또 급등해주는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역시 금투세 폐지, 이게 일단은 크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한환령이라든지 그동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풀릴 가능성도 보이면서 이런 컨텐츠라든지 또는 엔터 이런 쪽도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매우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한국 국장의 시장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얼마 전에 제 인생 역전,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인생 역전 할 수 있는 대박이 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이 그 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금투세의 폐지가 좀 컸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서는 뭐 제가 충분히 많이 다뤄드렸지만 어쨌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 스터디 멤버 모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번호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편하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